천안TV 시사제작국 충남의 미래를 만나다 정치 펀치! 김주영 인사드립니다. 가을의 한가운데를 뜻하는 한가위. 추석이 성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 맞이하는 두 번째 추석이네요. 마음은 풍요롭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22번째 정치 펀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은 지방자치가 30년을 맞이하는 해라고 하죠. 천안시 의회도 최근 후반기 의회 1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후반기 의회 1주년을 맞이했던 황천순 천안시 의회 의장을 모시고 그가 바라보는 지방자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얼마 전 후반기 의장으로서 1년을 맞이하셨는데 의장으로서 보낸 지난 1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보다는 우리 25분의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를 좀 하고 싶어요, 사실. 네. 왜냐면 이제 의장이지만 25명의 의원들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 의회가 예.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천안시의회가 현대 8대 의회인데요. 네. 역대 의회 중에서 천안시의회 의원님들이 제일 젊으세요. 의원님들 25분이 계시는데 그중에 9분이 네. 여성 의원들이십니다. 아, 네. 그래서 되돌아보면 천안시의회가 젊어졌고 그러면서 상당히 역동적인 의정 활동을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요. 네. 여성분들에 대한 지위와 역할들이 많이 올라가는 역할들을 천안시의회에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이제 우리 황천순 의장님께서 일구어낸 업적일 수도 있다라고 평가해도 될까요? 아, 이거는 제 업체보다는 제가 저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과찬이시고요. 네. 이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뭔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하는 그런 천안시 의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장님께서는 제8대 충남시군 의장협의회 후반기 회장을 맡고 계시기도 한데요. 지방자치가 현재의 우리나라의 정치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까지도 저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냥 거창하게는 뭐 지방 분권이 활성화됐다고 뭐 얘기를 하겠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그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되고 네. 발전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진 32년 만에 이번에 개정이 됐거든요. 근데 예. 앞으로도 갈 길은 멀지만 네네. 아무쪼록 시민들하고 소통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에 어쨌든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대 예. 의회에 예.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셨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8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네. 계속 일을 하고 계시면서 또 시의원으로서 일하셨는데 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본다면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그렇겠죠. 기억에 네. 가장 남는 사건을 한 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얘기해보면 되나요? 더 하셔도 상관없는데. 예. 네.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처음에 제가 국회의원 보좌진 생활하다가 이제 그 네. 의회를 입성을 하게 됐는데 입성하자마자 제일 먼저 조례 발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7대 의회 때 첫 번째 7대 천안시에서 발의했던 첫 번째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해서 조례를 했었거든요. 그 조례가 뭐였냐면 천안시 사립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네.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지금 11년 됐지만 지금도 네. 여전히 그 조례가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네. 내실 있게 다 운영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지방자치의 첫 번째 제가 설명드렸던 의미처럼 지역 주민들과 함께 네. 하면서 뿌듯함을 느끼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이제 큰 틀에서 네. 제가 이제 천안시 의장이면서 충남 의장단 협의회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전에 언급도 했지만 32년 만에 이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안이 이제 국회에 통과를 네. 했어요. 예, 그리고 예. 그게 내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우리 지방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네. 정책 보좌관에 대한 문제라든지 예. 이거보다 더욱더 커다란 부분은 인사권을 이제 독립을 이제 하게 됐어요. 네. 아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논의하는 과정인데 이 부분은 지방의회 역사상 상당히
진일보한 발전에 대한 내용 아직 집행 시작은 안 됐지만 예,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의장이 되면서 충남에서 거의 최초로 그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원내 대표제를 도입을 해서 우선 원내 대표들끼리 먼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면 좀 더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동료 의원들과 함께. 그래서 대부분 동료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원내 교섭단체를 충남에서 최초로 운영을 이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원내 교섭단체 대표로 두 분이 한번 초대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충남에서 처음으로 있는. 충남에서 처음인 거죠. 전국적으로도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먼저 한 번 더 갈등의 요소를 서로 간에 대화의 타협을 하는 공간을 더 만들 수 있고요.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하시는. 또 이제 그분들한테 그만큼 또 힘을 또 많이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기억에 좀 남고요. 저는 하나 이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네. 되게 부분인지. 의회 내에서 삭발식을 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삼거리 공원에 대해서 여야간의 대립이 있어서 그게 가장 극렬하게 대립했었던 최종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잘 합의를 하셔서 그 이후에 이제 시장님하고 서로 간에 원만하게 서로 이제 양보를 했죠, 서로 간에. 그래서 시민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원만하게 협의를 하면서 지금은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지역 주민들도 크게 지금 불만이 많이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좋은 저는 선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저는 있습니다. 갈등은 사실 발전하는 어떤 전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없으면 오히려 발전 안 할 수 있습니다. 내년이면 이제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다가와요. 현재로서는 어떤 도전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물 한 잔 먹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민들께서 저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이 많다고 하니까 정말 많죠. 저는 기분은 좋습니다. 좋으세요? 좋습니다. 후반기 의장 취임하고 나서 좀 1년이 좀 지났는데 1년이 좀 지난 상태에서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왔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주변 분들하고 의견 수렴을 좀 많이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의장까지 이제 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이 되든지 간에 천안 시민들과 함께하고 천안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우리나라 지방의회 발전에 있어서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또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현재 수준은 뭐 7, 80 정도밖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부분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방자치를 봤을 땐 그러신 거죠? 왜냐면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중에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지금도 뭐냐면 행정기구 개편에 관해서는 지방의회가 인사권이 독립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이 여전히 자치단체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인사권에 대한 권한만 줬지 저희 의회 사무를 구성하는 이 조직자체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자치단체장에 있으면 이거는 반절의 인사권 독립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무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렇습니다. 예산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은 이제 그 예산 집행 자체가 8대2 구조입니다. 이제 국비가 80%고 이제 지방비가 20%밖에 안 내려오고 아직도 그런가요? 그런 겁니다. 적어도 7대3만 되더라도 지방 기초자치단체 또 지방의 역할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름대로 중앙정부나 광역 충남도의 여야를 받지 않고 천안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주민들과 함께 펼쳐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그래도 우리 천안시 의회만큼은 뭐 전국에 비해서 좀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저희가 아마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8대 의회에 들어서서 특히 후반기 의회에 들어서서요 조례 발의를 엄청 많이 하고 계세요. 조례 발의도 남들이 하는 조례로 뭐 베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저희는 그 개정안보다는 새로 이게
제정하는 조례라든지 정부의 최초의 조례라든지 이런 조례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회에서도 천안시의 이제 벤치마킹을 그래요? 오고 있다는 말씀을 좀 예.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뭐 말씀도 너무 편안하고 네. 막 자연스럽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많은 얘기를 이제 지방의회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네. 이제 우리 황천순 의장님께서 5글자로 정치를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이건 돌봐야 될 질문이 되겠네요. 또 꼭 5글자야만 되는 건가요? 네. 네. 행복한 동행으로 하겠습니다. 행복한 동행. 네네. 네. 시민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해서 반갑고 즐거웠고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정치권에서 열심히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시의회는 하지만 언제든지 천안 시민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어렵고 가려운 곳을 긁어 드릴 수 있는 천안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해서 25분의 의원님들께서 항상 열심히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천안시민과 더불어서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는 천안시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안TV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시작하지 않는 것은 내일은 절대 끝낼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이상 김주영이었습니다.